자, SM입니다. SM의 흐름이 오늘 장중 4.58%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창구 동향도 나쁘지 않아요. CS 외국계 매수와, 그리고 메리츠 쪽의 매수가, 메리츠가 아무래도 뭐 개인이 저 정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메리츠 쪽의 수급은 연기금 쪽이나 이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SM의 오늘 수급은 긍정적인데, 다만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은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래대금이 사실상 이슈가 불거지고 하면서 빵 터져줘야 되는데, 터져줘야 될 이슈 불거질 자리에 오히려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그죠? 갭상승 이후에 꽝 하고 미끄러뜨리는 이런 음봉의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자락에서 이제 계속 눌러놓고, 근데 누적 수급의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5월 지금 7일 이후에 5월 7일 이후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매집한 게 13%가 넘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매집의 규모거든요. 5월 7일 이후에. 근데 매집의 주도 세력이 또 기가 막혀요.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모펀드도 좀 특징적인 쪽이고, 그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냥 뭐 해치성의 물량이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해석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 시장에서.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자기 계정 운영하는 거 봤어요? 예전에 대우증권이 대형 증권사잖아요. 자기 계정 2천억 운영했어요. 2천억 그럼 되게 많은 거잖아요. 아니지.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2천억이면. 그러니까 자기 계정은 그 정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증권사는 거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해치 물량인 거지, 실질 증권사하고는 금융투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오늘 뭐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많이, 아우, 바보들이 하는 얘기, 바보들이.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가 ELW 파킹 물량만 800억, 매매 자금, 그 거래대금이 아니라 파킹 물량만 800억을 매매를 했거든요. 그때 ELW 해지 물량 기준이 8배, 4배에서 6배 정도 했거든요. 그럼 평균 5배라고 잡고, 그럼 4천억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기아차에만 400억 들어왔어요. 기아차만 2천억 원의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관이 산다고 표현했다고. 뭘 기관이 사? 윤정두네가 ELW 사서의 기준이지. 2007년도에. 그게 결론적으로 그런 기아차의 그 흐름들,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 쪽은 의미가 없다. 어떤 종목의 금융투자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해치 물량입니다. 지금 SN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매직 강도가 들어와 있는데 기관들 위주로 많이 샀잖아요. 41,000원이 평균 단가예요. 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놔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데도 꾹꾹 눌러놨던, 꾹꾹. 우리가 그 맨 처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자리가 요 자락이죠, 요 자락. 이게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 그래, 저 기준에서 요 정도 매수 단가의 기준, 3만 1,000원, 2,000원, 뭐 요 정도의 매수 단가의 기준. 거기서부터도 들여다볼 수 있었고, 3만 2,000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것을 교수형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저건 교수형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매집이 형성돼 있는데 인위적인 주가 눌림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설정되다가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오늘 기준에 완성이 되면서 다시금 52주 고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 올려진 거예요. 5장 들어서 제가 볼 땐 이 위치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뭐가 무섭습니까? 이러한 매집의 규모에 어마어마한 개인 누적 수급 13%에 달하는 5월 7일 이후에 오늘 또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아쉬운 거는 이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백억 원씩 운영하시는 분들도 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조단이 터지면 예전에 이제 2조 넘게 터진 시젠이라든가 이번에 뭐 HMM이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100억씩 막 들어가 버려요. 한 분이. 그래 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SM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을 어찌됐건 무조건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1조가 이제 월등히 이제 넘어선 대형주의 기준으로 뭐 중형주, 대형주 1조 넘어선 종목의 기준에 지금 기준에서 이 종목을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고 해서 못 들어갈 소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500만 주가 터지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인 거고 OMA, 20MA 거래량만 넘겨도 된다는 거예요. 150만 주만 최소. 그럼 600억인데 그 600억 원의 소형주 비이성적인 애들이 터트리는 600억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정상적인 기준의 정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기준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1조면. 그러면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 해지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뭐 비이성적으로 이 종목의 변동성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거의 없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거래대금이 지금으로서는 매집 과정 속에서 눌림목을 주고 이제 편입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기는 어렵지만은 아름아름 비중을 계속 채워놓고 성향에 따라서는 또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비중 채워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방하고 터져주면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죠. 그리고 매집 13%에서도 조금 이제 제가 주의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공매도 상환 부분과 그리고 대차 상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래대금이 사실상 주봉 기준에서 많이 터져도 2, 3천억 분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 거래대금은 넘겨야 돼요. 충분히 넘겨야 됩니다. 추세범위 매매에서는 뭐 2천억, 3천억만 주간 단위에 터져줘도 충분하겠습니다만 더 터져줘야죠. 여기서도 사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상승일 때 확인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확인형에 망치형이 겹쳐지면서 거래가 이제 여기서 수반된 거고 본격적인 거래대금 수반이 이제 여기서부터 저 34,000원 넘길 때 직전 고점을 넘길 때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벗겨내는 흐름의 기준에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 기준은 재차 이제 이 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55,000원 이상. 근데 우리는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매집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충분하게 6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볍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의 기준을 편입 기준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주봉의 갭 목표는 사실상 뭐 55,000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매집에 대한 목표는 6만 원까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사실 눈에 잘 안 띄시겠지만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추세 부분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선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 월봉의 추이까지도 이렇게 우상향의 기준이 돼 있다면 지금 47,000원인데 52주 고가 넘기면 다시 편입 기준 신규 매수 사인을 더 드릴 거예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잖아요. 지금 13% 이상을 매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13% 이상 매집을 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직 시그널 터트리면서 47,250원 지금 47,300원 350원 오늘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자락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45,000주의 프로그램 매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추가적인 문자 사인을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아직까지 기준에서는
여유로움이 있죠. 시간적인 여유로움.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버슈팅 나와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오늘 최근 거래량 가장 고점에 70%, 300만 주에 70%, 210만 주, 200만 주에서 250만 주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52주 고가 넘기고 흘러가면.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기준의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우리가 물량을 좀 사고 싶어도, 결론은 어떻게 돼? 물량을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요. 2만 주를 사려면은 저 위에 것까지 싹 걷어야 돼. 그러면 그게 10억인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지,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가 올라가도 사실 뭐 크게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기준이 됩니다. 그래도 편입 기준을 잡아드려야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에 47,100원 기준에서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확보, 15% 확보, 목표 주가는 상향해서 6만 원. 그렇게 해서 SM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차분히, 천천히, 천천히 편입의 기준을 아름아름 잡아가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있고 매집은 돼 있는데 유통 물량이 지금 뭐 거의 제한적인 상태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치고 가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52주 고가 47,400원입니다. 47,400원 편입 가능. 막 쫓아갈 필요 없어요. 막 쫓아갈 필요 없어요. 예? 또 툭하고 밀릴 거란 말이에요. 툭하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편입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흐름, 그러한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우리가 하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SM 방송에서 갖고 나왔던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SM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4월 23일부터 해서 60%의 변동률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인수하겠다. 그건 좀 와전이 된 것 같아요. 매경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 단독 보던데. 그렇게 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도 진입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오히려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매집은 돼 있는데 폭락이 났어. 그건 인위적인 거죠. 왜 급락이 나왔니라고 했더니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시간에선 또 좋은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에선 좋은 거다 해서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이제 눌렸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밀려 떼지면서 쭉 끌려 내려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추가 편입을 했죠. 그리고 SM CNC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이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혜 부분도 있어요. 컨텐츠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 지분보다는 자회사하고의 SM의 자회사하고의 협업,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5월 26일 날 다 보여드린 거고, 또 김미옥 선생님 같으신 경우 SM 수익 났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매집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주들은 뭐 시가총액이 원체 크니까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5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5% 이상만 매집을 해도 엄청난 그 변동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이렇게 보는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있죠. 사실 뭐 사실상 뭐 대한항공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또 호텔신라도 있고 SM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대한항공 정도가 이제 2천억 이상씩 가끔씩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2천억씩 터지는 거고, 다른 쪽의 기준은 사실 1,000억도 잘 안 터져요. 호텔신라도 뭐 1,000억 겨우겨우 넘고,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빵빵 나오면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때, 거래되면 터질 때 확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슈가 하나씩 불거지겠죠. 이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거는 이게 공매도 상환이 됐든 또 이것이
대차 거래 물량에 대한 상환이 됐든 어찌됐건 수급의 우위가 점해져 있는 것은 뭔가 지금 가격에서 편입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그게 이제 좀 더 부각이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전초전의 기준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자금은 실내돈 좀 작습니다만 이제는 1조를 넘겨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SM의 기준은 3차 매집 국면까지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3차 매집 국면이든 뭐든 아니 매집했다고 주가 다 올라가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공매도냐 대차냐 이런 거를 같이 비교를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수했다는 기준에 접근했을 때 또 두산중공업이 오늘 4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질 않죠. 지금 1,300만 주면 마감 때까지 아주 세게 오늘 고점을 또 높이지 않는 한 4천만 주 터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에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100만 주 들어왔는데 4억 4,200만 주짜리 4억 2,200만 주짜리에 100만 주 0.25%하고 SM 2,345만 주짜리에 132만 주에서 13%, 320만 주 해가지고 13%하고 그건 완전히 질이 다르죠. 결론적으로는 이 매집이 단행되면서 평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9일까지예요. 이게 9일까지고 조금 전에 10일자 거 보여드렸잖아요. 10일까지 누적. 어제 기준까지 해서 320만 주. 근데 오늘 또 수급이 분명히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뭐 한 330만 주, 40만 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장 주식 수가 2,345만 주인데 매집의 기준이 특이할 것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사요. 그들은 목적이 있잖아. 얘는 제대로 한번 터질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을 살 수가 없어. 유통 물량이 이 가격대 나오질 않아요. 왜? 벌써 이미 300만 주 이상 막 잡아갔거든.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줄 때마다 이거를 벌써 4월 말부터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 있지만 외부 분들은 솔직히 얼마나 샀냐고. 아니 우리가 우리 주력주 뭐 SK 하이닉스네 오픈하면 뭐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사지를 못하잖아요. H하면 대박입니다. 얘기하면 뭐해. LG전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1억 6,360만 주짜리 종목에 915만 주 5.6% 매집했습니다. 그러면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됩니다. 7천억이나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13% 매수한 SM은 7천억이 아니라 13%임에도 불구하고 1,3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제 조금 더 몸집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위로도 세게 줄 수 있지만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거래량 터질 때 또 2, 3% 하루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이렇게 매집하고도 엄청나게 고생했었죠. 작년에. 이런 식의 흐름. 시장이 20% 올랐거든요. 이게. 검은 색깔 시장이. 근데 종목은 10% 올라서 84,000원에서 90,000원도 안 돼. 92,000원도 안 돼. 그러니 견디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다른 주력주였던 똑같은 IT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게 40% 올랐거든 이때. 삼성전기도 40%씩 올라왔거든. 얘는 왜 10%포인트 못 갑니까 하고 있을 때 결론은 매집주의 힘은 12월 15일 날 이렇게 음봉 떨어진 날 그 이후에 12월 23일 다음 거래일이죠. 바로 12월 이게 15일이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매집에 대한 힘이에요. 매집이 돼 있으니까 조그만 이슈에도 그냥 터뜨리고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가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 아시잖아요. 여기 다 잡는 거야. 장중 내내 잡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중간에 사실 여기서 뺏겼어요. 물량을. 10%를 30% 비중에서. 여기서 또 상한가가 2번 이상 이탈돼서 또 10% 뺏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폭등이 더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SM의 9일까지의 이런 누적 매집. 이런 매집. 이 매집의 기준에 흔적은 이런 캔들. 요 자세히 보시면요. 요 월봉 기준에 이거 뭐예요? 상승 형태 확인형이었단 말이에요. 예? 상승 형태 확인형.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렸고 지금 해드릴 수는 없잖아. 유튜브에 녹화가 돼 있어요. 그게 월봉의 상승 형태 확인형에 확인자락에 이렇게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다는 거고요. 또 주봉 기준에서도 상승 형태 확인형에 망치형까지 터지는데 5MA, 20MA 거래량이 터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밋밋하죠. 거래대금이.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망청입니다라고 또 교육을 해드렸고, 또 그 주봉의 흐름에서 윗골이 달린 부분이 이 부분이 별 3개짜리 조정에 대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SM은 이제 일봉 차트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변형 세배령 33,000원, 34,000원 뭐 이런 기준, 저 기준부터 우리가 매수의 기준을 잡아온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5월 말 기준에 이제 오버슈팅 나오려나 봅니다라고 했더니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 게 그 다음날 뭐 대주주 지분 매도는 악재다 이런 식의, 그래서 오히려 급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요? 수급 범위에서는 전혀 부담 없는 흐름이 나오죠. 이게 어제까지의 기준에 10일까지의 기준에 어제 방송 원고의 기준의 흐름입니다. 교수형 아닙니다. 교수형 아닙니다. 망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기준이 되는데, 어제 이제 잘라드릴 때 기준이 상승일 때 확인형에 꼬리를 또 달아버렸어요. 오늘은요 이걸 딱 치고 고점까지 넘겨버리죠. 일단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컨텐츠 부분에 대한 네이버 카카오의 컨텐츠 경쟁의 이쪽에 같이 동반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 요인. 두 번째 기준은 매집이 그것에 의해서인지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다. 5월 7일부터요. 세 번째 기준에서는 일단 그 흔적들이 기술적 분석의 캔들, 4대 천왕 캔들이 다 포진돼 있다. 추세 부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결론적으로 미칠 게 없는 장세라는 거죠. SM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전에 차트에서 잘라드리고 보여드리고 한 것처럼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SM을 들여다보실 때 매집에 대한 범위, 그래서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매집 평균 단가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에 대한 흐름 자체를 추세 범위에서나 이런 기준에서 전부 매집이 돼 있으니까 매집의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신다면 편안한 흐름 기준의 종목군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실 수 있다면, 활용만 잘하실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버슈팅이 안 나오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야 움직임이 확대되고 정점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이 밑에 자락에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겠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데서도 사기 힘들죠. 이런 데서 뭐 어떻게 매매할 거야?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결국은 처음 거래 터졌을 때 들여다보고 그 다음 거래가 터졌을 때 2천억 넘기는 거래대금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다. 그러면 오버슈팅은 어디서 나오니? 이게 오버슈팅이고 끝났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수주공시 실적공시 나오면서 그냥 오버 나오고, 그러면서 2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우리는 그것을 정점으로 인식을 했고 또 시장 조치 들어갔고 빠져나오는 거죠. SM의 경우는 아직 단 한 번도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시가총액 1조짜리면은 최소 15% 20% 이상 변동이 나오고, 그리고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 그것을 이제 오버슈팅 자락에서의 눌림목으로 보는 거죠. 그때 일부 차익 실현 범위 거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들어갈 거냐. 근데 보통 거기서 끝나지 않죠. 차익 실현 하더라도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SM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SM 목표주가 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흐름 가져갈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같이 오셔서 거래가 이렇게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소형 잡주가 아니고 업종 대표주로서 수급이
외국인간 쌍끌이에 또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좋은 게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 다 받아가요. 손바뀜이죠. 매수 평균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한쪽에 집중되고 있죠.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긍정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SM 팝업창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3+2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신풍제약 같은 그런 변동성 그 문자로 나가기 힘들어요. 또 교육용으로 올려드려봐야 약만 오르죠. 왜? 매수하려고 보면 벌써 폭등해 있거든.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같이 신풍제약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10% 등락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느냐? 최소 50만 주에서 5분봉 기준에 50만 주에서 100만 주가 실리고 들어 올려지느냐? 그게 안 되면 따라붙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 저점 찍고 돌려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와 수익 냈어요 하기는 어려워요. 깔끔하게 개장 초에 딱 수익 내고 저점 대비 20%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죠. 거래가 안 터져 있으니까. 터지고 돌려질 때 보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대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SM의 경우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했다.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움직이자. 그리고 지금 그 2+1까지 있는데 3+2까지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주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